안녕하세요. 김재준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 아마 굉장히 부담이 가장 큰 주제죠. 5분 발표, 서울시에서는 5분 스피치,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발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직 9급, 그다음 7급, 5급, 전부 다 발표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5분 발표, 5분 스피치라고 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특히 국가직 9급이 5분 발표라고 되기 때문에 많이들 이 PPT를 만들어서 발표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아니죠. 실제 발표에서 이렇게 뭐 PPT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검토를 하고 곧바로 면접관들한테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분 스피치니 5분 발표의 본질은 뭐냐면 발표를 한다는 단어 때문에 뭔가 이렇게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서 하는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뭐 웅변하듯이 발표하는 게 아니라 면접관들 앞에 가서 차분하게 설명하는 과제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거는 왜 요구하냐면은 기본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는 거고 또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상급자가 되시겠죠.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 과제에 대해서 이 좀 정확하게 설명을 잘할 수 있냐 그 능력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발성 연습이니 이런 게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 어차피 면접실 자체가 굉장히 뭐 크지도 않기 때문에 가까워야 되게 면접관들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냥 차분하게 설명만 하면 되는 거지. 막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말을 멋있게 하고 이렇게 물론 하면 좋죠. 근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 면접관들한테 이 과제에 대해서 내가 차분하게 보고한다, 설명드리겠다. 이렇게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들릴 정도면 되겠죠. 크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첫 번째 특징 정리해 드릴게요. 발표 혹은 스피치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뭐 연설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상급자한테 보고하는 거다. 나보다 윗사람한테 보고하는 과제가 5분 스피치 과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음, 검토한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15분이죠. 15분이면 내가 발표할 자료를 작성하는데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에요. 심지어 국가직 9급 같은 경우에는 10분밖에 안 되죠. 그러면 내가 15분 동안 내가 5분 동안 발표할 내용을 글로 다 쓸 수 있냐? 아마 안 될 거란 말이죠. 결국 뭐냐면은 내가 말할 것을 100% 정확하게 쓸 시간은 당연히 부족하고요. 개략적으로만 써 놓고 개략적이 쓴 걸 보고 내가 세부적인 살을 붙여서 발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살 붙일 내용들에 대해서 평소에 연습이 좀 되어 있어야 되죠. 어떤 분들은 그냥 대략적인 내용만 보더라도 그거에 살을 붙여서 말을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거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것도 연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짧아서 작성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요,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는 건 아니에요. 아마 그 공고글에 다 나와 있을 텐데, 요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조가 A4 용지에 요만 종이에다가 요런 그 발표할 주제에 대해서 딱 적혀 있단 말이죠. 여기다가 내가 이제 간단하게 필기를 할 수는 있어. 15분 동안 검토하면서 내가 발표할 내용 어떤 내용을 말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필기는 할 수가 있어요.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제출할 필요는 없고 내가 그냥 내가 말하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글씨를 잘 쓸 필요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성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시간이 부족한 거. 만약에 1 시간, 2 시간 만약에 주어진다면은 모든 수험생들이 다 잘 쓰겠죠. 5분 동안 발표할 거니까 1-2 시간 주어지면 아마 디테일하게 다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읽어도 매끈하게 발표를 잘할 만큼 되는데 절대 그렇게 시간을 안 주죠. 시간 제한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변별력이 확 생기겠죠. 누구는 자연스럽게 잘하고 또 누군가는 뭐 5 분이 아니라 3 분도 발표 못 하고 끝이 날 수 있죠. 그래서 시간 제한이 명확하게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빠른 분들은 거의 다 쓸 수도 있고요. 내가 발표할 거 거의 다 쓰는 분들 가끔 계시고 대부분은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15분 동안 어떤 내용을 적을지를 잘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게 이제 방법적인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또 고민하실 거는 그러면 '어떻게 발표할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 생각하시기에는 파워포인트 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종이 들고 이렇게 발표할 거란 말이죠. 발표라는 게 그냥 앉아서 보통 앉아서 할 텐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그 면접관들하고 아이 컨택만 좀 하면서 이렇게 내용을 읽으면서 또 살을 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내용 보면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는 게 어떤 거냐 국가직 구급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과제에 대해서 배경 설명은 꼭 하세요. 그러면 일단은 5분 채우기도 쉽고요. 그다음에 면접관들은 해당 주제를 당연히 알고는 있긴 하지만 그 자료를 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5분 발표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먼저 하고 나서 "내가 이 과제에 대해서 내 생각은 이렇다."를 말씀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미 그 내용은 여기 이 과제문에 다 적혀 있어요. 과제문에 요구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먼저 설명부터 하시면 돼요. 이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이번 과제에 대한 문제점은 이거고요.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과제는 이러이러이러한 건데 그래서 문제점이 이런 거고 그래서 이게 도출됐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다 이미 다 적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차분하게 먼저 설명하는 게 오분 발표할 때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다음은 이제 과제문에 있는 내용 말고 그럼 내가 인제 어떤 내용을 발표할 거냐 내가 쓴 거죠. 내가 쓴 건 어떻게 발표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남을 텐데 주제에 따라 좀 달라요. 사실 국가직 구급 같은 경우에는 뭐 세부적인 스토리야 좀 다른데 결국은 요구하는 거는 간단했거든요. 해당 사례에서 도출 가능한 공직 가치가 무엇이고 그 공직 가치에 대해서 발표해 보라. 이게 거의 공통적인 방향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국가직 구급 같은 경우에는 해당 발표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해당 사례는 이러이러이러한 사례인데 이러이러한 사례에서는 공직 가치 A, 공직 가치 B, 공직 가치 C가 도출된다. 왜냐하면 이 사례에서는 이걸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출 공직 가치 뭐 세 가지가 예를 들어 도출됐어요. 그럼 도출된 공직 가치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죠. A라는 공직 가치는 뭐 이걸 의미하고 그다음에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쭉 발표를 해요. 그럼 세 가지를 병렬적으로 쭉쭉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앞으로 공무원들이 이러한 공직 가치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 드릴게요. 만약에 공직 가치라는 주제로 어 모음 발표 주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일단 과제문부터 먼저 읽어 줘야겠죠. 과제문에서는 이러이러한 케이스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공직 가치가 도출됩니다. 그래서 그 공직 가치 세 가지는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뭐다. 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마지막에 이러한 공직 가치가 왜 중요한지 아니면 나는 입직해서 내가 공무원이 된다면은 이러한 공직 가치를 잘 갖춘 사람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일반적인 공직 가치 관련된 오은 발표 주제의 어떤 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런 거예요. 국가직 7급이나 5급에 나오는 주제인데 서울시는 오은 발표 주제를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다양하게 내고 있어요. 뭐 직렬별로 달리 내고 다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케이스 이런 거죠. 해당 정책에 혹은 해당 무슨 사회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발표해 보라. 국가직 7급이나 국가직 5급에서 이런 거 많이 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기본적으로 정책 대책을 내어 놓으라는 거죠. 현재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거를 15분 만에 도출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냥 발표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그 해당 제시문을 읽어 줘야겠죠. 그리고 먼저 그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번 그 사례에서는 이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해당 기사가 나왔다. 예를 들어 기사가 뭐 참고 자료로 나왔으면 이런 기사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문제점 삼고 있다. 먼저 설명하고요. 배경부터 먼저 이 보면서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핵심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도출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제점 이거고 두 번째 문제점은 이거고 세 번째 문제점은 이거고 뭐 가령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시의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다는 기사가 나왔다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일단 그 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는 거죠. 발표할 때. 아, 이 기사는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청년들의 실업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하고 실업의 원인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세 가지, 네 가지 쓰는 거예요. 근데 순서를 말할 때 문제점이 예를 들어 하나만 하면 곤란하죠. 하나면 할 말이 별로 없어. 보통 해당 문제점 한 두 개, 세 가지, 두세 가지는 도출하시면 좋아요. 근데 순서는 정해져 있죠. 가장 먼저 이 제시할 문제점이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실제로 보고서 쓸 때도 이렇게 순서대로 보고서를 쓰거든요.
그리고 7급이나 국가 7급이나 5급 이렇게 작성할 때도 그 순서로 작성을 해요. 발표할 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문제점이 여러 가지 내 생각하기에 문제점이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가장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 문제점을 두 번째, 그다음 문제점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은 문제점을 세 가지 얘기했죠.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도 순서대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가장 해결책 제시할 때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문제점은 두 번째 해결책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세 번째 문제점은 세 번째 해결책에서 나와야 되는 거 매칭이 딱딱딱 돼야 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그 해당 사례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여러분들이 해당 제시문에 나와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5분 동안 고민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케이스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문제점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고 세 번째는 이거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해결책은 이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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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가서 앞으로 내가 공무원이 되면 이러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좀 해보겠다는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책 대안 도출하는 5분 발표가 완성이 돼요. 쉽지 않겠죠. 제가 이게 시간이 진짜 뭐 1시간이라도 주어지면은 뭐 대부분 다 잘할 거야. 그래서 딱 생각 여러 번 읽어보고 생각해서 발표하고 다 써가지고 발표할 수 있죠. 그러면은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변별력을 주는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15분. 그리고 국가정 10분.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 이런 발표 형태는 뭐 이런 공무원 채용할 때뿐만 아니라 이 공무원들 나중에 승진할 때 서울시도 하고 있을 거예요. 영양 면접이라고 해서 영양 평가라고 해서 면접도 영양 면접이잖아요.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영양 평가라고 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빨리 그 보고서 제출해 봐. 빨리 검토해서 짧은 시간 한 20분 30분만 주고 대책 발표해 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많다고요. 저도 이제 퇴직 전에 4급 승진자 과정에서 제가 교육을 일주일 동안 받았었는데 엄청나게 압박을 줘요. 딱 과제 갑자기 엄청나게 자료 많이 주면서 야 30분 안에 30분 있다가 이 자료를 보고 문제점하고 해결 방안 발표해 봐.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5분 발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말 그대로 역량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타이트한 시간 안에서 얼마나 침착하게 상급자한테 해당 사례에 대해서 잘 보고하는지 그거를 묻는 게 5분 발표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핵심을 잘 하셨죠. 그럼 뭐 하시면 안 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발성 학원, 뭐 특별한 경우 아니 발성 학원 같은 건 크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들 뭐 아나운서 채용 시험 아니잖아요. 그보다는 이제 보고를 한다. 이런 개념이고 첫 번째 이 방법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아시겠죠. 주제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5분 스피치 그 주제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그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가 어떤 내용을 말할지를 15분 동안 검토를 해야 되는데 대략적인 발표 순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면접관들은 이 주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 처음 듣는 사람을 생각하시고 발표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제문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먼저 설명 쭉 하시고 그럼 이 과제로부터 도출 가능한 게 이거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고 서울시는 발표하고 거의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어요.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는데 한 달이면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막연하게 '아 이거 어떡하지? 뭐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지?' 기출문 찾는 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걸 발표를 어떻게 할지 그 15분 동안 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습을 계속 해 보셔야 돼요. 전체적인 방향은 제가 간략히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향대로 잘 연습하셔야 되고 조금 더 제가 구체적인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저는 국가직이든 서울시든 간에 오은 발표할 때 특정 주제, 여러 주제 말고요. 한두 주제라도 한 주제 한두 개. 예를 들어서 뭐 공직가치 도출하는 주제 하나, 아니면은 뭐 대책 마련할 때 주제 하나. 이걸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순서대로 발표할 걸 글로 다 써보라고 해요. 5분 정도 발표할 거면. 5분 발표니까 5분 그 내용이 어느 정해져. 여러분들 뭐 그 말하는 속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내가 5분 동안 말할 것을 일단은 워드로 작성해 보세요. 쫙 작성부터 먼저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그걸 보면 뭐 처음에 먼저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제가 이걸 뭐 시나리오 작성이라고 표현을 드리는데 이거부터 먼저 써보셔야 돼요. 글로 못 쓰면은 당연히 말로 못 해요. 글로 못 쓰면은 말로 못 하기 때문에 일단 글로 먼저 정리를 해 보세요. 글로 정리하신 다음에
이제 그걸 보면서 먼저 읽어 보세요. 읽어 보시다 보면은 표현이 좀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내용을 좀 수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음 발표할 것을 먼저 내가 대본 시나리오를 먼저 쫙 작성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대본 쓰셨으면은 인제 아실 거예요. '야 이거를 실전에선 15 분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은 이 대본 중에서 어떤 부분을 꼭 내가 써야겠다. 15분 검토하는 동안 꼭 그 글로 작성하겠다.' 딱 보이실 거예요. 핵심적인 부분들이 인제 실제로 종이에 작성하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 그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들은 실전에선 쓸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내가 표현을 좀 외워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또 발표하다 보면은 좀 뭐랄까요? 어떤 경우에도 좀 쓰기 편한 표현들 있죠. 공통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은 따로 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써 먹어야지.'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뭐 공직 가치 관련해서 "형평성이 난 중요하다 생각해." 그러면은 뭐 그 과제에서 자연스럽게 요 형평성의 과제를 또 이 공직 가치를 잘 녹여서 쓸 수 있게끔 미리 좀 준비해 둔다든가 아니면 본인의 어떤 경험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것들 관련돼서 공익과 관련해서 뭐 경험 같은 거 미리 정리해 두시면은 요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좀 써먹기 쉬운 그 스토리들이 생길 거예요. 네 고런 것들을 또 따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인제 다시 제가 길게 이것저것 좀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의 5분 발표 같은 경우 5분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국가직처럼 일관성 있게 뭐 공직까지 도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직렬별로 그다음에 시기별로 다양하게 주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주제가 다 다양하다고 해서 그 주제에 따라서 무조건 그 주제에 맞는 정답을 정확하게 이렇게 준비하시기보다는 그냥 케이스가 정해져 몇 가지 케이스 정해져 있거든요. 이거는 공직가치 계열이고 이거는 정책 대안 도출 계열이고 몇 가지 계열로 좀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 구분되는 틀에 맞춰 가지고 내가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요렇게 대응하겠다는 그게 좀 연습이 되셔야 돼요. 똑같은 주제가 나오면 제일 좋죠. 내가 딱 정확히 준비한 주제 정확히 나오면 딱 좋은데 그렇게 안 될 확률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지 대응 어떤 발표하는 어떤 틀에 대해서 프레임이라죠, 영어로. 프레임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뭐 아까 앞서 인제 예를 든 것처럼 뭐 "공직 가치 관련이다." 그러면은 그 과제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그 과제문으로부터 왜 이런 공직 가치가 도출됐고 이 공직 가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는 어떻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주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해당 사례에서는 왜 이게 문제점이 나오는지 되는지 본인 생각을 쓰시고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하나 둘 셋 쓰고 마지막에 결론 요렇게 내시면은 전체적인 방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이제 첫 단추 바로 인제 오음 발표 그렇게 틀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발표 못 하실 테니까 먼저 시나리오부터 그 틀에 맞춰 가지고 작성을 해 보시는 거 그리고 읽고 좀 익숙해지면은 이제 시나리오 없이도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연습을 해 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뭐 서울시 5분 스피치, 5분 발표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려 봤고요. 그리고 5분 발표 관련해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변별력이 명확하죠. 차이가 많이 나요. 면접자들하고 간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연습하고 이게 제대로 준비하고 안 하고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필기 시험 준비하실 때는 당연히 학원에서 수강을 하고 공부를 하고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이상하게 면접은 그냥 알아서 하면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잘 못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제 개인적으로. 올해 참고로 우리 국가직 구급에서도 제가 면접 관리반에서 필기 컷인 분들이 있죠. 컷인 분들이 우수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 중에 절반은 합격을 하셨어요. 절반은. 사실 대부분 이제 떨어진다고 아시겠지만 절반 정도는 회생 이제 필기 성적이 낮았지만 다 합격하셨단 말이에요. 우수 받으셨죠, 결국은. 그게 왜 가능하냐 생각했을 때 일단 뭐 제가 당연히 인제 정확하게 코칭을 한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것도 있지만 그분들 그러니까 필기 컷임에도 불구하고 포기 안 하고 그만큼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 실제 학원에 나와서 점수가 아슬아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간과 돈을 들여 가지고 그만큼 에너지를 쏟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가 뒤바뀔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좀 안일하게 면접장에 그냥 가신 분들은 그냥 뭐 내가 성적이 요 있으니까 뭐 적당히 보통 나오겠지. 그냥 기출 문제나 좀 찾아보고 몇 번 그냥 말해 보고 그냥 적당히 가는 거죠. 가서 인제 당황하는 거죠.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제가 그래서 이 결론이 어떻게 되냐. 시간과 돈을 좀 들여서라도 여러분들 제대로 준비하시라는 얘기예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제 강의를 수강하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학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스터디 그룹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잘 좀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스터디 그룹 구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서로 이해관계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결론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론이 이렇게 나는데 내가 돈을 안 들이고 좀 도움을 받고 오자면 불편해.
이게 스터디 같은 거 찾는 거 자체도 스트레스고 또 뭐 직렬 안 맞는 거 그 또 서로 이해관계 다르다 보니까 잘 진행도 안 되기도 하죠.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내가 지금 아쉬운데 아쉬운 소리 해야죠. 아쉬워도 내가 좀 속으로 좀 그래도 억지로 좀 이렇게 참여해 가지고 스터디 껴 가지고 어떻게든 얘기하셔야 돼요. 그 불편하고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좀 약간 이렇게 그 외향적이지 않으신 분들은 뭐 그런 데 가면 '아 괜히 뭐 와 가지고 시간만 낭비한 것 같고 나는 도움도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도 안 하면은 사실 뭐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뭐 그게 영 싫으시면 뭐 돈 들일 수밖에 없죠. 뭐 근처에 요즘 제가 알기로는 노량진에 이런 스피치니 뭐 아니면은 뭐 저기 면접 학원이 좀 많은데 거기가 뭐 정확하게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 막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해서 내가 잘 안 돼. 한 번 발표해 봤는데 '아 해 보니까 이게 도저히 딴 사람도 못하는 것 같아.' 아 그럼 여러 번 해야죠. 그죠? 뭐 내가 금전적으로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돼요. 그럼 방법이 없는 거 어떡하자는 거예요. 방법이 없죠. 그때는 어떡하겠어요. 부모님 앉혀 놓고라 해야지. 친구 앉혀 놓고라 해야지. 부끄럽더라 해야지. 참고로 제 국가직 때 한 분은 이제 "연습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부모님 앉혀 놓고 왔더라고요. 부모님 앉혀 놓고 좀 진지하게 좀 봐 달라 하고 하셨더라고요. 그럼 그렇게라도 하셔야죠. 방법이 있나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뒷얘기 길어졌는데 그 모의 면접을 저는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 면접 때 처음으로 자기가 연습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못 하셨겠죠.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때까지 이렇게 못 하시는데 왜 저기 준비를 안 하고 왔냐?" 하니까 그냥 집에서 혼자 이렇게 몇 번 해 봤대. 그러니까 성격이 적극적성이 좀 떨어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합격 안 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이렇게 남한테 가서 이렇게 부대끼고 이런 걸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분 마지막에 인제 제가 1 대 1로 계속 끌고 나가서 겨우 인제 합격을 시켜 드렸는데 그렇게까지 몰리면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코너에 몰리시면 안 돼요. 미리미리 쪼금 내가 좀 귀찮다기보다는 좀 남하고 이렇게 얽히는 거 싫어하시더라도 지금 어쩔 수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일이잖아요 결국은. 그러기 때문에 요거 실제로 또 정확하게 연습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그냥 집에만 가만히 계시지 말고 빨리빨리 알아보시고 빨리빨리 준비하시면은 결과가 특히나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분 발표 관련해서 제가 이것저것 좀 말씀을 드렸는데 남은 기간 잘 준비하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